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쓰기 해우스의 작가 겸 대입 컨설턴트 배영수입니다. 자, 여러분, 본 방송은 문학 작가를 꿈꾸고 서울대 등 원하는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과 실용 글쓰기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방송이 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한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예, 한마디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란 문물을 겸비한 인간으로서 신체적으로 건강한 인간, 정신적으로 건전한 인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다이어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실천을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스트레칭을 일상적으로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스트레칭에는 또 웜업과 쿨다운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조, 요가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심폐운동으로서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으로서의 무산소 운동을 들 수 있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걷기, 달리기, 줄넘기, 나아가 에어로빅 등과 같이 호흡에 주안점을 둔 운동이지요. 그리고 무산소 운동으로는 중량을 드는 운동과 맨손 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중량을 드는 운동으로는 헬스 클럽 가면은 헬스 코치들이 잘 가르쳐 주죠. 맨손 운동은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죠.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푸시업이 있고 스쿼시 있고 런지 등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 운동장에 가면은 유산소 운동인 걷기, 달리기 등을 포함해서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설비되어 있죠. 평행봉, 철봉 등이 그런 것이겠습니다. 무산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근력 운동과 근지구력 운동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근력 운동은 말 그대로 근육의 힘을 키우는 것이고, 근지구력 운동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혼합한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산소 운동으로 역기나 덤벨을, 아령을 자기 힘에 맞추어 무겁게 드는 것을 근력 운동이라고 할 때, 근지구력 운동은 많이 오래 드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근력 운동으로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힘으로 6회, 8회, 10회, 12회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근지구력 운동은 좀 더 가벼운 것으로 15회, 20회, 30회 그렇게 횟수를
많이 늘려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는 건지구력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정신적으로 건전한 인간이라 하면은 한마디로 지성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성인이란 지적인 인간이죠. 그럼 지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할까요? 선생님은 글쓰기 운동을 지성인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지성인이라 하면은 지식이 많이 쌓인 사람이죠. 나아가 지식을 발판으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책을 많이 읽어야 되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글쓰기의 왕도가 무엇입니까? 다독, 다상양, 다작이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글쓰기의 왕도가 지적인 인간이 되는 조건을 충족하네요. 책을 많이 읽고 사색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죠. 글쓰기의 왕도는. 다독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잣대를 제공해주는 학교 교과과정. 두 번째로 학교 교과과정 이외 그리고 대학생활에 있어서의 인문자연 고전을 독파하는 것. 이것은 지성인이 되는 조건이 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느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로서 달인,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전문적 지식을 섭렵해야 되겠죠. 그 세 번째의 경우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를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있죠. 그 두 번째의 경우는 첫 번째 경우를 바탕으로 하고요. 예, 다독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상양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사색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 문제의식을 갖고 사색을 하는 것이죠. 삼라만상의 사상,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도 다 학교 교과 과정이나 인문자연의 고전 등을 밑바탕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해야 편견에 갇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작은 세상 모든 일의 달인이 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것이죠. 글쓰기에 있어서는 자기가 추구하는 장르, 소설가가 되고자 한다면 소설에, 시인이 되고자 한다면 시의 습작에, 수필가가 되고자 한다면 수필에 대한 이론과 실습이 많이 뒤따라야 되죠. 자, 다독에 있어서 제가 공부하는 비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서울대 출신의 모 교수님께서 전수해 주신 정보입니다. 간단합니다. 반복하라.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라. 10번만 반복하면 내 것이 된다. 예, 공부는 반복입니다. 물론 모든 세상 모든 일이 반복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것이 되어가는 과정이 반복입니다. 자, 그리고 글쓰기의 왕도가 다독, 다상향, 다작이라 했죠. 또 한편 글쓰기는 대학 진학의 왕도가 됩니다. 대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통과 의뢰가 무엇이죠? 자, 대학 전형에는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 뭐 정시는 그냥 시험 치는 거죠. 수능입니다. 그죠? 수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 학종이라 그러죠. 학생부 교과 이거는 이제 내신입니다. 그죠? 그리고 논술 전형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독, 다상향, 다작을 해야 되는데 다독에서 우리는 세 가지 단계를 공부했죠. 그 중에 첫 번째 단계, 학교 교과 과정에 충실하라. 이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기본 잣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편적 삶의 가치관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자,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 학교 교과 과정을 충실하면 우리는 베이스를 잘 다지기 위해서 학교 교과 과정을 충실해야 되죠. 그러면 대입 전형을 손쉽게 통과할 수 있죠. 자, 우리가 학교 교과 과정을 충실했으니까 정시 수능은 자신 있게 볼 수 있겠죠. 자, 그것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에서 우리는 글쓰기 특기자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 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글쓰기 동아리의 활동, 그리고 교과 성적, 그리고 글쓰기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소개서 같은 건 충분히 쓸 수 있겠죠. 대학 전형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글쓰기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다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 글쓰기를 공부했으니 논술 전형도 우리는 자신 있게 치를 수 있습니다. 예, 글쓰기의 메리트입니다. 장점. 글쓰기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글쓰기 공부를 하는 밑바탕들을 충실히 하게 되고 그것은 곧 대학 전형의 요건들을 충족시켜 줍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좋은 글이라고 하면은 어떤 글을 말합니까? 예,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의적이고 진정성이 담긴 간결한 글, 또 풍부한 지식과 지혜가 곰사가 있는 글, 그리고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은 글, 그리고 얼개가 잘 짜여진 글, 그리고 문법을 준수한 글, 이런 조건을 충족한 글을 좋은 글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진정성이 담긴 글이라면 내가 열정을 보여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풍부한 지식과 지혜가 곰삭은 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독과 다상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지식과 지혜는 우러나오죠. 그리고 형식적으로 얼개가 잘 짜여진 걸, 문법을 준수해야 되겠죠. 문법에 어긋난 글은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글이란 것은 의사소통을 위한 것인데 의사소통이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죠. 자, 주제에 벗어나지 않는 걸로서 글이라 하면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으면은 그 주제를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맺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다가 도중에 저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일관성이 없다 그러죠. 3000% 빠졌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은 역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하나의 주제를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주제의 일관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Do not digress. 주제에서 벗어나지 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으면은 그 이야기를 일관되게 해 나가야 합니다. 글쓰기 순서에 있어서 주제 정하기가 있죠. 예,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료를 정할 때 그 주제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수집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상과 개요도 주제를 쫓아 해야 되겠죠. 본격적인 집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항상 주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퇴고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 주제의 일관성, 긴밀성, 그리고 한 편의 글로서 완결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Do not digress. 주제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글쓰기 헤어스의 작가 겸 대입 컨설턴트 배영수였습니다.